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모가 보는 세상 손성호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일제히 탑기사로 삼성 이재용 회장님을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님을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었죠. 그래서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했고, 그래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 원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그걸 확정하고 어제 김포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하면서 우리 기자회견을 했었죠. 기자회견 중에서 이재용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시장의 냉혹한 현실 직접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역사책에 길이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회장님께서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3차 세계 대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약육강식, 약한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이 오라 하니까 가야 되고 여기에 투자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은 이 20조 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서 200조를 벌지 2000조를 벌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대기업들은 투자하는 것은 아주 머리가 대단하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버는 돈은 한국 돈이 아니다. 미국에 그 설비를 투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재용 회장은 우리나라 게 아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겁다고 한 거기에 그 말씀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또 어떤 게 내포되어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가서 25년 됐습니까? 그때 중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노총이 얼마나 데모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늘 파업하고 하는 게 은신스러웠죠. 그때 중국에서는 너가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왔나? 와서 법인세도 내가 면제해주고 20년 동안 땅도 무상으로 주고 할 테니까 와서 설비 투자해서 중국에 뭐 인건비 싸니까 중국 애들 시켜가지고 그래 돈 벌어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죠. 그래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설비 투자하고 20년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20년 가고 난 뒤에 20년 동안 중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을 다 전수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가난하던 중국이 지금은 G2 세계 경제 대국이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중국을 그렇게 잘 살게 했는 것은 바로 누가 그랬냐? 우리나라 귀족 노동자 민노총, 이 좌빨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그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내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20조 원을 투자했는 것은 한국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환경을 안 만드니까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대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극진한 대우를 해줄 때 우리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말하기도 싫다만 그래도 문재인은 우리 삼성 이 회장을 깜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깜빵에 구속을 시켜놓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못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슬픈 거죠. 이 회장도. 그래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한국에 투자 못했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텍사스주 주지사는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 뭐래 했나, 땡큐 삼성, 땡큐 삼성을 5번이나 외쳤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노총 좌빨들은 그냥 대기업 모자, 삼성 모자로 뭐 가지고 늘 데모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우리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펼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폭망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 계속해서 한다 이러니까 마음이 한국 오기도 참 두려웠겠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다. 이재용 회장이 이 냉혹한 시장,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냉혹한 시장. 거기에서 약육강체 시장에서 약자가 되다 보니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어제 사실 이재용 회장이 말한 거는 저는 이 기사 보고 이재용 회장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기 대통령은 이 벤처 기업이라도 운영을 해본 사람, 그리고 이 우한폐렴 이런 것들을 잡아보는 의사, 이런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있고 한 그런 분이 바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검찰 출신 늘 구속시키고 사람들 막 자살하게 만들고, 포퓰리즘 정책 펼치고 기본 시리즈 막 퍼준다 하고 베네수엘라를 막 따라가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G5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보관을 제시를 하고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다 이거 방법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다 아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예? 안철수 같은 그런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진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거대 양당, 패거리 정당. 진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대 양당 둘 다 그냥 양아치 정당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오늘 너무 제가 이게 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 속에서 이 억울하고 이 억울한 이 현실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에도 미 대통령 삼성 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민노총 청구 만들었답니다. 민노총 청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또 한국 경제 사설에도 미 선벨트가 세계 대기업 다 끌어들이는 비결. 이건 뭐냐면 기업들의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알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기업들이 좋은 투자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 환경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시진핑이 알아 얘기했죠.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고. 역사. 우리는 이미 역사를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그 민노총 때문에 중국에다가 현대자동차 세워놓고 그 했는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기업은 좋은 투자 환경에 가능성은 당연하다. 우리 민노총은 스스로가 밥그릇을 지금 걷어차고 있습니다. 자꾸 데모하면 할수록 대기업은 떠나가고 한번 뭐 잘해보이죠. 일자리 대책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에 나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규제 혁파를 하고 규제를 탁 기업들이 열심히 기업을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노동 개혁을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집권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공약은 반시장, 반기업 거꾸로 간다. 그 사설입니다.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면서도 기업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 타임오퍼제 도입을 약속하는가 하면 100조 원 넘는 세금을 동원해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해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말은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 만들던 비아디가 폴스바겐을 제쳤답니다. 폴스바겐 알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큰 폴스바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차,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만듭니까? 아우디 다 폴스바겐의 자기업이죠. 자회사. 폭스바겐이 제가 알기로 자회사가 명차 만들고 하는 자회사가 총 16개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큰 폭스바겐을 이 중국에서 휴대폰 배터리 만들던 이 회사가 제껴버렸답니다. 디바디의 시가총액은 약 164조 원이랍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비아디 전기차의 부품은 80% 이상이 자체에서 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저런 시장이 흔들리면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체에서 다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아디의 진격을 두고 아직 본격적으로 차량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리비안, 루시드와 달리 비아디의 진격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면은 계속 탑1으로 1, 2로 계속 달리겠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제 이 얘기네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민주로 뜨는 대만. 반도체와 민주로 4년 후에 1인당 소득 한국 추월한답니다. 이 대만은 우리 한국보다 인구가 한국 인구의 반도 안 되죠. 2,3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작년 말입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세계 1위랍니다. 중국을 제껴버렸다. 중국을, 대만이. 중국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대만이 중국을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 66%를 점유하고 있고 사상 최대 수출로 경제 활황. 최근 5년간 최근 한국의 2배로 경제 성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미를 대만 미와 2년간 380회나 국가 군사 교류를 했답니다. 380회나 2년 동안에.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한국은 3년 동안요 북한의 김정은이 눈치 본다고 한미연합훈련도 한미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한미연합훈련도 한번 못했어요. 이게 무슨 동맹국입니까? 이거는 한미 동맹국이 아니라 한중 동맹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경제 성적표를 보면은 대만이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5.1%. 그런데 한국은 마이너스 5.5%였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1인당 GDP 증가율은 대만이 9.1%, 한국은 마이너스 1%였답니다. 이게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로 지금 현재 되겠네요. 이게 대만이. 우리 한국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만 나무리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잖아. 국민이. 옛날에는 이 세상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은 우리 국민들, 이 세계 지구인들의 손바닥 안에 있어. 세상이 요 손바닥 속에 휴대폰 있잖아요. 요 휴대폰 속에 검색하면 세상 모든 게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치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놈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로 국민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상은 정치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잘 뽑는 게 중요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쨌든 안철수 대통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꼭 청와대로 입성시키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고 G5 경제 강국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국민들 5,100만 국민 여러분 휴대폰으로 안철수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십시오. 공약을 좀 검색해보고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보십시오. 제발. 죄송합니다만 오늘 너무 제가 이게 분통이 터져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큰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래라도 안 하면은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 늦은 시간에도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 합니다. 예. 네이버 메타버스 넘어선 아크버스 내놓는다. 현실 가상 융합 생태계 첫선 AR 로봇 클라우드 기술로 현실과 연결된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에서 커피 주문하면은 이제는 오프라인 로봇이 이제 와서 실제로 배달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아크버스 내놓는다. 그리고 연평균 100%씩 뛴 비트코인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 출마할 때 전국에서 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비트코인 포항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송성호 공약한 거. 그리고 저는 포항사랑 상품권 1년에 1,몇백억을 갖다 남발해서 찍어가지고 우리 그 10% 이상의 우리 국민의 혈세죠. 그런 데서 우리 포항 경제가 살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때 저를 포항시장 만들어주시면 그때 비트코인을 단 0. 몇 비트라도 제가 우리 포항 52만 당시에 포항 시민들에게 줬으면 포항사랑 상품권 만드는 돈을 가지고 줬으면 지금 우리 포항 시민들 전부 다 부자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울진에 있을 때 방패장 유치운동 제가 했지 않습니까? 방패장 유치운동. 그때 울진 국민들이 99%가 저를 미친놈 또라이라 했어요. 제가 현재 그 판례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브리핑하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우리 안철수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대를 사실상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데 조금 이제 남들보다 생각이 좀 앞서간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할 판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 휴대폰으로 다 검색할 수 있는 시대니까 지금 문맹인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초등학교 글만 읽을 수 있으면은 검색하면 다 튀어나오는데 옛날에는 못 배워서 몰랐다고 하지만 지금은 배우나 못 배우나 똑같아요. 대학 교수나 초등학교 나온 학생이나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좀 제발 좀 검색하고 좀 알아봅시다. 정치는 그놈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 한 사람을 어떻게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아일보 사회면 그 많던 길거리 붕어빵 어디로 갔나. 밀가루 등 재료값 월 30만원 더 들어 물가 급등에 손님 주러 장사 접었답니다. 그 붕어빵 3개에 1,000원 주던 게 이제는 밀가루값 오르고 원자재값 다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2개밖에 안 주니까 배고픈데 1,000원에 3개 먹던 게 지금 2개밖에 안 주니까 에이씨 안 문다고.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거야. 다 접어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든 떡볶이든 순대든 호떡이든 이게 앞으로 모선물 날이 온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계란 한 판에 참말로 계란 한 판에 30만원에 사 먹을 날이 멀지 않았다. 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베네수엘라보다 더 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는 지하 자원이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에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뭔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거는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경제 성장할 수 있어요.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겠습니까? 지하 자원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머리 가지고 있는 거 이 두뇌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이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정부가 난감합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아이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국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야 발목 잡으면 뚫고 가라 입법 강공 야 이재명 독재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이 있네요. 당 장악한 이 후보 의원들 질책 노동 이사제 징벌적 손해 확대 패스트 트랙 모두 태워버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민에게 뭐 큰절 사죄를 했지만은 이거는 생쇼일 뿐이고 그죠? 이건 생쇼일 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전두환은 아무것도 전두환은 이 경제라도 잘 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워낙 이거 그 보안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보안사령부. 예?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들죠. 전두환은 국가 보안과 안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 안보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나쳐 가지고 5.18 강주 사태 같은 것이 좀 일어났지. 그것만 아니면은 뭐를 나무릴 수 있습니까? 5.18 그 사건 아니면은 나무릴 거 하나도 없지요. 근데 이재명은 다릅니다. 이재명 친노조법 국회에서 책임 처리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24일 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 모아놓고 정기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저들 국심당이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된다. 책임 처리,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책임 처리라고 불렀다. 이제는 강행 처리가 아니고 책임. 이 나라에 이것도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나라에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이요. 행안위에서만 법안이 1800여 건이 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여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이재명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더불어당 행안위는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행안위 위원장이 여당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하자니까요. 우리가 방망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단독 처리. 그거 뭐 국힘당 그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우리가 처리해보면 되지. 이 말씀을 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도 지금 이러는데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보다 더 한다. 나 그래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성화 보는 세상 손성호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물 위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단한 부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정말 참 안동 초원에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저도 사실상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렇게 바로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호사 하고 참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 건 참 그거는 참 정말 제가 좀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걸어오는 것이 너무 불의와 너무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홍준표 국힘당의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만은 홍준표 의원님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고 가지 않습니까? 같은 서민 대통령 후보였지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 안철수 우리 후보님 대통령 후보님은 사실상 우리가 금수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금수저라고 금수저 짓을 한 건 없어요. 정말로 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스스로 번 돈
어디서 무슨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의 혈세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이 사기꾼들도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그 안철수 우리 대표님 후보님은 우리 국민의 혈세 받아먹고 지금 현재 살아온 거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벤처기업을 운영해서 그 열심히 번 돈 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1,500억이라는 돈을 또 사회에 환원시켜 주지 않습니까? V3 백신 개발해서. 그리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대구로 달려가서 의료 봉사하고, 그거 뭐 정치인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누구처럼 이 주사 맞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생쇼 하는 거, 주사기 바꾸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천리길 달리기, 저도 뭐 대전 가서 같이 뛰었습니다만 13km 천리길 달리는 그 강인한 체력, 왜 그랬습니까? 체력이든 뭐든 정신력이 강인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의지를.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 이 대통령 후보님이 나약하다, 뭐 초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천리길 마라톤을 뜁니까? 저는 13km 뛰가지고 퍼져 잡아져 버렸는데. 제발 패러다임 관점 전환을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아이고, 하면 좋겠습니다.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이 서민의 아들, 빈민의 아들 손성호도 지금 이렇게 이 나라 걱정을 하고 열변을 토하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배우신 우리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신 그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무너지면 그냥 끝나랍니다. 끝나. 베네수엘라 저리 가랍니다. 계란 한 판 정말로 30만원 300만원에 한번 사. 아이고 참 끔찍하다. 한국경제 한 오피니언인데, DX시대 고객 후기의 전략적 함의, 이거는 이제 진우수 창업자 이윤재 씨 회장의 실전적 경험담입니다. 이분이 1990년대 텐트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는데 IMF 때문에 완전히 그냥 몰락을 했답니다. 몰락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매트리트 온라인 판매 사업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제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고객 후기 있지 않습니까? 고객 후기가 바로 그것이 이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다져줬다네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사업자의 본질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팔면은 살고, 시장 경제는 이거를 팔면은 살고 못 팔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생사가 놓여 있죠.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객의 그 후기도 무시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DS 시대는 저가치의 돌덩이도 아날로그 사업도 디지털 기술을 촉매적으로 해가지고 고가치로 금덩이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 변신할 수 있다. 이런 변신은 바로 고객 경험과 고객 접점에 대한 실제 정보를 응용해서 업종과 관계없이 업종과 영역을 불문하고 이 관점만 전환하면 디지털 노다지가 눈앞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어디 휴게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면은 이 고객 건의사항 해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써놓고 고객 불편사항, 불만사항 그렇게 써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래 사라졌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갑질, 그 백화점에서 어떤 사모님이 주차 보는 우리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뭐든 해서 요즘 어디 전화를 해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무조건 고객님의 여기 상담원은 내 자식과 같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라,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요, 고객이 왕이고 고객이 갑이 아니고 지금
을이 왕입니다. 을. 예? 거꾸로 됐어요 지금. 어디를 가도 매장에 가도 뭐다 뭐 전부 다 틱틱거리고 이래가지고 악보로 외국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예? 정말 지금 답답하다 지금. 이 주인이 이 종사원 한데 머리를 숙이고 싹싹 빌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최고 여기서 주동자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민노총, 전교조, 예? 공노조, 자빨들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다음 영덕 랜드마크 강규대교 첫삽 강구항 횡단 길이 527m 국도 7호선 해안도로 정체 해소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국도 7번 국도 쭉 달리면은 항상 그 강구에서 이제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에 그다음에 이 성수기 때 보면은 연휴 때 보면 밀리고 했는데 강구 대교를 농문을 해서 이제 정체가 풀린다 그 말입니다. 또 거기서 또 얘기를 또 우리가 사실상 그 지금 영덕과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그 동서 고속도로가 원래 울진하고 평택으로 이제 하려고 했어요. 울진 평택. 그러면서 울진에 지금 이제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기성공항도 있고 그렇게 동서 고속도로 만들려 했는데 그때 방패장을 이제 울진에 유치를 했으면 이미 이 영덕 포항간 고속도로보다도 울진 그 평택간 고속도로가 먼저 개통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에 방패장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좀 두서는 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리고 제가 좀 흥분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좀 널리 저의 애국심과 애국심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어떤 원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신문 몇 번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이 유튜브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영상을 한 방에 찍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편집 기술을 못 배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저의 이 성의와 정성, 이 애국심 이걸 봐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치면서 또 좋아요와 이 구독 잊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나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이 신뢰하는 만큼 믿음으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